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에테 유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에테 유동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에테 유동이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평판, 두 개의 평판이 있고, 하나의 평판은 고정이 되어져 있고, 다른 하나의 평판이 어떤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할 때 이 두 평판 사이의 유동을 쿠에테 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해석할 문제는 충류 쿠에테 플로우가 되겠고, 정상 상태 2차원 해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는 CA 검증사라고 하는 시험의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3시간까지 걸릴 일은 없고, 길어도 1시간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동 속도가 이쪽 평판의 이동 속도가 3m/s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 값이 마이너스 12pascal/m로 주어져 있으며, 형상의 치수는 사이 거리 값이 1m, 그리고 계산 영역의 평판 길이 값은 1.5m로 주어져 있으며, 그리고 작동 육체의 물성이 밀도는 1kg/세제곱미터, 점성은 1kg/ms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을 이용하여 입구와 출구를 주기적인 경계 조건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해석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아래 벽면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유체의 Y방향 속도 프로파일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되어진 이러한 수평 방향 성분의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쿠에테 플로우는 지금 그림상에는 이렇게 평판이 이렇게 1.5m로 치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체역학에서는 무한의 평판을 두고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한의 길이로 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영역의 평판의 길이를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 값을 적용을 해서, 즉 이때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 값은 이러한 수직한 방향이 아니라 수평한 방향의 압력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플루언트를 하나 생성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가 아니라 CFX로 작성이 되었는데, 다시 플루언트로 생성을 시켜주고, 일단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을 해서 해석 영역을 모델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델러가 실행이 되었고, 일단 XY 플레인을 선택을 해서 스케칭 탭을 눌러서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하나 작성을 해준 다음에 치수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평 방향은 1.5m였고, 수직한 방향의 치수는 1m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해주고, 컨셉 부분을 클릭을 해서 Surface from Sketches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서페이스가 작성이 되었고, 일단 파트 바디에 서페이스 바디를 선택을 해서 플루이드 솔리드 부분에 이제 플루이드로 바꿔주고 제너레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상은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고,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메싱 환경을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싱 환경이 실행이 되었고, 일단 단위가 여러분들이 혹시 미터 단위계가 아니라 인치 단위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단위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해주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제 유동 해석을 할 때는, 특히 이제 2D 형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엣지 부분에 대한 이름 경계 조건을 작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엣지 부분에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의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Create Named Selection을 선택을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입구와 출구로 했는데, 이제 쿠에테 유동에서는 어차피 무한의 평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입구나 출구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예제 풀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periodic 1, periodic 2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P1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똑같이 이제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P2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이제 벽과 만나는 부분이므로 일단 위쪽은 벽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M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제 아래쪽 벽 부분은 똑같이 월로 작성을 해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의 약자인 S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체 영역을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서페이스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유체를 나타내는 이제 플루이드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이 되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메쉬로 넘어가서 먼저 페이스 메싱을 이제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 이제 사이징을 하나를 삽입을 해서 일단 엣지를 4개를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고, 넘버 오브 디비전스를 선택한 다음에 100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어드밴스드 부분은 이제 있는 값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해서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는 모두 이제 작성이 되었고,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일단 번개표가 뜬다면 이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를 바로 해줄 것이 아니라, 일단 번개표가 뜬다면 메싱 환경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해버리니까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떴는데, 일단 클로즈를 해주시면 되겠고, 셋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솔루션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뜨는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업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플루언트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론처 부분에서 더블 프리시전만 체크를 한 다음에 어차피 이번 해석은 뭐 간단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솔버나 GPU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을 해서 이제 플루언트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가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메쉬를 체크를 해서 이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솔버 부분에서 이제 프레셔 베이스드, 앱솔루트, 그리고 스테디, 그리고 플래너로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어차피 기본 세팅값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로 넘어와서 충류이기 때문에 이제 비스커스 부분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라미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스 부분에 와서 일단 에어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값을 전부 다 1로 바꿔주고 이름을 플루이드 1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지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하면 일단 원래 재료 에어에 오버라이트를 하겠냐라고 뜨면 일단 노로 클릭을 하고 다시 이 부분에서 이제 플루이드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클로즈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존 컨디션 부분에서 이제 이쪽 부분에 플루이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이제 머테리얼이 에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플루이드 1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주고 클로즈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에 와서 일단 인테리어 플루이드는 인테리어로 지어져 있고 뭐 따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것은 없고 일단 P1, P2는 잠깐 놔두고 일단 무빙 월부터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든지 이제 에디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빙 월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3.0을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있는 값 그대로 체크되어진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된 벽 부분은 이제 스테이셔너리 월 그리고 노슬립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1, P2는 우리가 이 길이 X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압력 손실 값을 지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월 부분을 이제 확장을 시켜 보면 일단 P1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타입을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P2도 타입을 인터페이스로 바꿔준 다음에 일단 인터페이스 부분에 이제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이제 들어와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즉 이제 period 인터페이스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콘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define /define/mesh 그리고 hyphen interfaces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엔터 키를 누르면 그 메시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이제 디렉토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 make periodic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일단 periodic 존이 그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는 우리가 P1에 대한 그 ID 넘버, 즉 이제 ID는 지금 그 5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존은 이제 P2 부분이 되어서 ID 값 6을 입력을 해주고, 그 회전하는 부분 없기 때문에 이제 no를 입력을 해주고, 지금 이제 X축 그 X축 방향 이동 거리가 우리가 1.5로 입력을 했는데 지금 1.499999로 뜨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엔터를 입력을 하고, 이제 Y축도 이제 0을,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의 그 주기적인 경계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Y축은 0을 입력을 해주고, 그대로 엔터를 클릭을 하고, 이제 periodic 존을 만들겠냐라고 물으면 이제 초기 값이 yes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제 메시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그 입력하라라는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의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eriodic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작성을 해주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periodic이라고 하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가 더 작성이 되어진 것을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제너럴 부분에서 단위를 바꾼 것이 없는데, 일단 SI 단위로 선택을 하고, 일단 이러한 그 물리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단위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 같고, 일단 단위를 바꾼 것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뜬 것은 그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플론트로 넘어올 때 이제 약간의 그 오류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값이 거의 이제 1.5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경계 조건은 모두 이제 작성이 되었고,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압력 손실 조건을 그 지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periodic 부분에서 혹은 이제 뭐 P1이나 P2에다가 지정을 해줘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그 나타내게 되는데, 일단 P1을 선택하고 이제 periodic conditions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일단 specify pressure gradient를 선택을 하고, 방향은 이제 X에 1을 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값을 마이너스 12 파스칼 퍼 미터로 그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해서
일단 우리가 P1에만 작성을 해줬는데 이제 P2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도 이제 동일한 값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PDOD도 이제 보시면 이제 다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이제 하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메소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일단 스킴은 커플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레디언트는 리스트 스퀘어 셀 베이스드, 그리고 프레셔와 모멘텀 모두 이제 세컨 오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 부분에 가서 이제 레디듀얼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수령 값을 이제 10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주고, 그 프레임은 이제 릴레이티브 셀존, 그리고 그 초기 압력은 0, 이제 초기 속도는 이제 계속 이 위쪽 부분은 3m per sec로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초기 그 속도를 3.0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소드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정상 상태의 석이기 때문에 이제 슈도 트랜지언트는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un calculation으로 가서 일단 이터레이션 값은 1000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렴이 될 때까지 영상을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결과 값은 이제 CFD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에서 그 리절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CFD 포스트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FD 포스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속도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컨투어와 그 이제 유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은 all domains로 되어져 있고, 시메트리 1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속도를 그냥 속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범례 값을 조금 더 한 30까지 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 프레임은 체크를 해제를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속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제 이쪽 그 이동하는 쪽 부분에서 이제 가장 그 높은 속도 분포가 보이고, 이번에는 벨로시티를 이제 U 방향의 그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과 동일한 그
그 컨투어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속도 말고 압력을 한번 살펴보면, 압력은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그 약간의 이제 그라데이션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해석한 것이 이제 과연 그 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그 어차피 작동 유체 자체가 우리가 가상의 유체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인 고찰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해석 과정에 이번 영상은 그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컨투어도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고, 일단 와이어프레임은 화면에 나타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형상에 대한 것은 벡터만 한번 살펴보고 이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벡터의 상태를 본 다음에 이제 벡터 값들을 그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약간의 그 포물선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데, 일단 벡터 값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일단 2로 한번 넣어보면, 다음과 같은 벡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도 해석으로 그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벡터가 그 나오는지는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벡터 분포가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일단 이러한 그 도메인 안에서는 이 해석 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조금 의문은 들기는 드는데, 일단 이쪽에 그 경계 쪽 면에서는 이제 벡터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속도 분포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그리는 데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벡터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그 로케이션 부분에서 이제 라인을 선택을 해서 하나를 삽입을 해주고, 일단 이 수직축을 하나를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P1 쪽에 우리가 그 속도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포인트 1은 1, 0,0,0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Y축으로 이제 이 부분은 0,1,0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일단 샘플의 값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 값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이렇게 노란색의 라인이 그 작성이 되어졌고, 일단 뭐 이름도 여러분들이 초기에 라인 1이라고 그냥 바로 작성을 했지만, 이제 뭐 속도 프로파일이라고 입력을 하고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트 기능을
클릭을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임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뭐 속도 프로파일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 저는 그냥 차트 1이라고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제너럴 부분의 타입은 그대로 이제 XY 라인으로 작성을 해주기로 하고, 데이터 시리즈에 와서 일단 로케이션 부분을 이제 라인 1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 이 라인 1에 나타나는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X축에 대한 것은 그 U 방향의 속도, 즉 이제 X축 방향의 속도로 지정을 해주고, Y축은 우리가 Y축 방향의 이제 거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일단 어플라이를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속도 프로파일이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꺾인 부분은 다시 라인에 가서 그 샘플 값을 조금 크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